오늘 법학 적성 시험 추리 논증에 관한 그 문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리 논증, 그러니까 법학 적성 시험의 추리 영역에 대한 그 문항 분류는 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특히 이제 추리 논증 능력하고 논증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것이 그 추리 논증 능력과 능력을 평가하는 법학 적성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추리 논증은 주로 그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학생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추리 능력과 논증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험이고요. 추리 영역에는 주로 그 논리학, 수학, 그 다음에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영역이 있고요. 문학 영역에는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두 가지로 나누고, 모형 추리에서는 형식 추리, 논리 게임, 수리 추리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언어 추리는 일상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추리를 말하고요. 모형 추리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도형이나 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모형들, 표상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형식 추리, 논리 게임, 수리 추리로 나누는 것입니다. 형식 추리는 형식적으로 타당한 추론 규칙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추리를 말하고요. 논리 게임은 논리 퍼즐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연역적 추리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전형적인 논리 퍼즐입니다. 그리고 수리 추리는 수리적인 자료로부터 수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산이나 추리 것을 말하고요. 이렇게 추리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 형식 추리, 논리 게임, 수리 추리 이렇게 모형 추리가 두 요령 중에서 언어 추리와 더불어서 추리 영역에서 나눠지는 문학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논증 영역은 주로 인문이나 사회, 과학기술, 규범 영역으로 주로 나눠지고 거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문학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논증 분석이고 두 번째가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논증 및 반론, 그 다음에 논증 평가 및 문제 해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논증 분석에서는 논증의 주장과 제시된 근거를 먼저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근거에 파악했으면 그거에 대한 원리나 가정을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논증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명시적 전제는 알 것이고 거기서 생략된 전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찾는 것이고, 그래서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논리 구조도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논증 유형을 비교하는 것이 논증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략된 전제를 찾아 나가는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그 생략된 전제를 안다는 전제 하에서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그 논증 유형을 비교하는 것이 이제 논리 구조도를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좀 더 좀 이제 심화된 논증 분석의 문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논증 및 반론인데요. 논증 및 반론은 아까 그 논리 구조도를 일단 파악한 다음에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공통의 가정과 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판이나 반론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거나 또 수정할 수 있는 혹은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 그 논증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논증 및 반론을 그 논증 영역에서 문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논증 평가 및 문제 해결인데 앞부분에 이제 논리 구조도를 찾고 그다음에 오류나 또 여러 가지 그 논증을 반론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면 이제 세 번째로는 그것이 그 어떤 결론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것을 강화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나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논증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가설이나 역설의 그 논리적 기반을 파악하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논증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지금 세 번째 논증 영역에서의 논증 평가 및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면, 문학 유형으로서는 추리와 논증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추리에서는 언어 추리, 모형 추리, 그 다음에 논증에서는 논증 분석, 논쟁 및 반론, 논증 평가 및 문제 해결이 있고, 내용 영역에서는 논리학, 수학,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이렇게 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논리평가, 논증평가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추리문항의 성격 및 문항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문항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법학을 하는 우리 이제 변호사를 이제 예를 들다고 하면 주로 어떤 의뢰인을 만났을 때 그 의뢰인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 어떤 사실이 있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법규범이 무엇인지 그 법규범과 그 원리를 또 이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그 추리의 능력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리문항 성격 자체가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리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법의 어떤 규칙이나 원리, 체계, 그리고 이제 법규범의 적용과 함축에 관한 것을 잘 알 수 있는지, 그런 잠재 능력, 적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에 제시하는 정보와 증거를 검토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면 그 사실관계에 따른 적용 가능한 법규가 무엇이 있는지, 그 원리와 그 사실관계 또 법규와 그 사실관계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귀결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추리문항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정보로부터 사실관계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특정 사실관계나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법규와 원리를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그 추리문항의 기본적인 측정 내용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언어 추리, 그다음에 모형 추리 이렇게 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언어 추리는 말 그대로 언어로 제시되어 있던 정보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이나 그걸로부터 도출되어 있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그 함축 및 기결에 대한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리 적용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이나 원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추리 능력을 측정하려고 할 때 원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언어 추리이고요. 모형 추리는 말씀드린 대로 기호, 그림, 표 이런 우리가 그 법학과 관련된 법률 분쟁을 다룰 때 있어서 항상 이렇게 언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로 되어 있는 모형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들을 분석하고 또 추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변호사, 또 법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성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모형 추리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정보나 조건으로부터 그러니까 기호, 그림, 표, 그래프 이런 비언어적인 모형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그 모형 추리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 중에서 이렇게 형식 추리, 또 뭐 수리 추리, 논리 게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 추리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알듯이 문장으로부터 형식적으로 타당하게 도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형식 추리이고, 논증이 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증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보충되어야 될 전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논리 게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떤 제약 조건이나 혹은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림이나 표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주로
많은 경우에 논리 게임을 여러분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주어진 정보로부터 무엇을 참으로 할 것인지 무엇을 거짓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보시면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배열을 한다거나 혹은 매칭을 한다거나 또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찾아나가는 퍼즐 문항이라든지 또 리그나 토너먼트 같은 그런 게임 문항들이 주로 여기 그 논리 게임에 해당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수리추리는 주로 이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수, 도형, 표, 그래프 이런 통계 수치의 어떤 부분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약 조건이 제시되잖아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추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추리 문항 유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논중 문항의 성격 및 문항 유형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두 번째 추리는 주로 이제 하나의 사건이라니까 하나의 그 주장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타당성,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논중 문항에 와서 논증은 하나의 주장만이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의 어떤 주장들 사이에서의 그 평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논중 문항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논증 평가 및 비판 능력을 측정하는데요. 추리라고 하면 알려진 지식이나 정보로부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논중은 이미 그런 것이 이제 표현이 되었고 그 표현된 것들 가지고 타당성,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의 어떤 것들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거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등등을 그 평가하는 그런 것이 이제 논증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수학자가 그 명제의 진리를 찾아 나가는 증명해내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뭐 낙태죄 같은 경우에 그 산모의 뭐 자율성과 뭐 생명, 태아의 생명권 이런 것들 서로 이제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상충하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거.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할 때 존엄사를 허용하는 게 맞는가. 그다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무슨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걸로 환경을 통한 우리의 영향을 받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경제적인 효과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혹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정책을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논증 문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이런 지적 과정에서 대한 평가와 비판이 논증 문항의 그 중요한 판단 지표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 세 가지 정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중 문항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소, 그다음에 그 구조, 그 논리적 구조를 찾아 나가는 게 논중 분석하는 거 하고 그렇게 분석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분석과 평가, 반론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이제 여기서 강화 약화도 어떤 면에서는 논쟁의 이제 및 반론의 이제 일부이긴 하나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 평가하고 있는데 논증 평가 및 문제 해결에서 논증을 평가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지지할 만한지 뭐 정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새로운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기존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인지 약화하는 것인지 혹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에 대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논중 문항 유형입니다. 그 첫 번째 논중 분석을 일단 보시면 하나의 논중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하는 어떤 기초적인 그러니까 논중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논중 분석에 있는 것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 구분을 하면 요소 분석과 구조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소 분석이라는 건 이제 전제, 그러니까 이제 논증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럼 찬성의 근거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의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 근거와 주장 사이의 논리적 구조를 찾아 나가는데 이렇게 분석해 날 때 그 사람의 주장에 있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게 보이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이것을 주장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암묵적으로 또 보이지 않는 전제 하에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시적인 논리 구조와 또 암묵적 전제를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요소 분석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암묵적 전제 이거 찾는 그 유형들은 이 그 수험자들의 어떤 능력, 적성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법학 적성들이 많이 상향이 되어서 요소 분석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최근에 문제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좀 더 깊은 그 정신적인 어떤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시험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구조 분석 같은 거는 이렇게 전제와 뭐 주장, 뭐 근거와 주장, 뭐 그 전제와 결론, 뭐 이렇게 그 구조도를 토대로 전체를 잘 구성하고 있는지, 특히 논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장들이 어떠한 근거하에서 이런 주장들이 되는 건지를 논리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첫 번째 논증 분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그 논쟁과 반론에 대한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사람, 지금은 이제 오히려 두 사람이면 찬성과 반대하는 건 오히려 쉽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찬성하지만 그 전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반대하지만 전제가 다를 수도 있는, 그래서 좀 더 깊게 어렵게 나간다 그러면 두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나 네 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논쟁 상황이다. 그래서 그래서 두 사람 이상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논쟁 상황에서 각각의 논증이 어떠한 전제에서 주장되고 있는지, 논증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논증 문항 유형인데, 첫 번째가 이제 논증 분석이 평가 유형은 주어져 있는 논증을 이해하고 논쟁점 파악하고 그다음에 논쟁 참여자들의 논증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입니다. 먼저 그러려면 그 두 논쟁,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리 구조도를 찾아보고, 그래서 그 전제와 사이에 그 오류가 없는지, 어떻게 반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각각의 또 그 주장들 사이에서의 차이점, 유사점은 무엇인지 그거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쟁은 반론 구성을 한다라는 것인데, 가령 갑과 을이 논쟁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갑의 입장, 을의 입장이면 을의 입장에서의 각각의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론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가 찬성한다고 하면 반대 입장에서는 이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그 변호사에 있어서의 하는 역할들이 법적 분쟁에 있어서 서로 공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 옳다라고 그냥 쭉 가는 것보다 내 주장의 반론 가능성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반론할 수 있는 거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유능한 훌륭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이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론 구성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그래서 강화 약화가 이제 제기되는데, 강화 약화는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증 평가 및 문제 해결에서 문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증 평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주장에 있어서의 반론 가능성, 오류 가능성 뭐 등등을 이제 다 했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정당한가,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근데 평가 문항 중에서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위해 이 증거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주장을 했을 때 나의 주장이, 또 혹은 내가 이런 증거를 댔을 때 나의 주장이 약화되는지 강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기남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런 그 강화 약화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어려워한다고 그럴까요? 하는 것이,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지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거냐면 그 역설적인 주장에 이르는 논증이 그 자체의 논리적 오류를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증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그다음 상반된 주장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그 주장들이 다 오류가 없고 또 반론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설득력 있는 이 주장 중에서 새롭게 가능한 주장 혹은 새롭게 가능한 논증이나 또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안이나 또 문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떤 정책의 평가나 법정에서 판결이 있을 때 이거를 실천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추론이라니까 이제 논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문제 해결 문항의 논증 문항 유형 중에 문제 해결 문항입니다.